국정원에서만 이런 짓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김관진이죠. 전 안보실장. 김관진 최고 전문가, 김광진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것도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이것도? 저건 사이버 사령부가. 아, 사이버 사령부가? 국군 사이버 사령부요? 아, 김광진 의원이 북한의 조커라며 패러디에서 뿌린 거예요? 예. 잘 만들었네. 국정원이 만들었던 것들에 비하면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거기서는 근데 일부러 정확하게 만들었대잖아요. 고퀄로 만들었다가 심리학자가 이 사진이 천박하면 천박할수록 그 사진의 주인공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같이 떨어진다고 일부러. 여기는 고퀄이네요. 네. 이런 일을 왜 당하셨죠? 당시? 저 옆에 백선엽 장군이라고 써져 있는 카드가 사진에 있는데요. 네. 법정 용어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민족 반역자였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의원직 제명안도 냈었고, 윤리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버이연합 이런 데서 화형식도 당하고, 능지차참도 당하고, 다 당했던 일인데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예,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같이 동원됐던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럼 이 사진은 사이버 사령부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나요? 아, 인정했습니다. 예. 여러분, 한겨레 나와 계신데, 한걸레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퍼뜨렸던 게 사이버 사령부의 문건이에요. 잘하네, 걔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 진보 진영을 비하하기 위해 쓰는 단어들은 대부분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거예요. 심리전단에서.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말로의 심리전단이 아니고요. 실제로 최근에 서울대 교수 한 분이 많이 거론되기도 합니다만, 사이버 사령부는 아예 공개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고, 또 그중에서도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다 전문가를 모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어쨌든 군인이니까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 이 문제가 좀 이슈였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해군기지를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꼭 그 해군기지와 관련한 트윗 글을 올리거나 블로그를 올릴 때는 그 바로 앞에는 독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심리학 박사들의 조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독도나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 바다를 지켜야 돼. 그래야 독도가 지켜지지. 해군기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당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왜 나왔어요? 제가 나온 이유는 고위당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위당직자는 원래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당직자의 대변인으로 나왔습니다. 다 웃는 분위기인데. 한 푼 줍쇼. 김광진 의원이 오늘 제가 특별히 초대한 이유는, 옥도경, 연재욱,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사이버 사령부. 네, 그분들은 네. 오늘 파파이 촬영하는 날,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댓글 공작을 했고,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것을 19대 국방위 국감에서, 탁월하게 문제제기했고, 문제를 삼아서 이슈화시킨 사람이 바로 김광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 좀 하라고 나오라고 했어요. 해보세요. 지금도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사령부는 다른 군부대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계 서열의 직제가 일반적으로 연대나 사단장 이러면 사단장 위에 군단장도 있고 육참 총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 사령관은 원스타인데 준장인데도 그 위에 상급 지휘관이 없어요. 국방장관의 직활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할인 국정원이듯이 국방부 장관의 직할이 사이버 사령부다. 사이버 사령부죠. 원래 사이버 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문건으로 남아 있어요.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 사령부를 독립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합참에서 관리했던 부대인데, 그걸 독립해가지고 장관 휘하로 직활부대로 만든 거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원은 비밀 사항이긴 한데, 네. 두루뭉실하게 보면 한 500명 정도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댓글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댓글 공작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 실제로. 어제 뉴스에 그 군이 해킹을 당했다. 14건 막 해킹 당해가지고 네. 바이러스가 걸렸다라고 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이버 사령부 관계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가 이제 사이버 사령부 댓글 부대 벌어지고 나서 사이버 사령부 개혁하자라고 한 얘기 나올 텐데 의원님 우리도 댓글만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만 지금 계속 한 거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 잡는 거 백신 비용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그 백신 비용을 올려준 거예요. 처음으로. 그 전에는 우리 군 전체를 관리하는 백신 비용 17억으로 했거든요. 17억.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다 댓글 쓰는 데 썼고. 그러니까 그 댓글 쓴 것들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되고 현재는 거의 조사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때 태블릿 PC를 사줬던 돈은 진짜 국정원 돈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돈인지라고 하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제가 아까 장관 직할부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옥도경, 연재욱 이 두 분이 당시에 군 검찰의 조사도 받아서 기소도 됐고 오늘 또 2, 3년 만에 다시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지휘관이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관 하나. 김관진 국방장관 당시에. 예.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면 조사도 안 받았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서 아무런 조사가 없었다. 그래 조사 결과가 없었으니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냥 무혐의인 거죠. 근데 청와대 또 가서 근무했잖아요. 그건 이제 연재욱 네. 사이버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MB 시절에 마지막에 이제 사이버 사령관을 한 거죠.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방비서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청와대로 들어갈 때도 이분이 차량 출입 기록을 보면 한 달에 한 3번씩 청와대를 들어가요. 비서관이 되기 전에도. 그래서 도대체 뭔 일로 이 원스타인 사령관이 갈 일이 있냐. 기무사령관도 그 정도까지는 청와대를 안 갈 텐데 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서 갔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그 당시엔 밝혀졌고 사실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도. 그냥 말 그대로 댓글을 달았던 실무자들 몇 명, 군무원들 몇 분만 이제 문제가 돼서 처벌받았고 그걸 집행하고 예산을 썼던 사람들은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군무원 중에 마침 수사 받을 때 다른 교육을 가가지고 자신의 PC에 들어있던 내용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서 댓글 공작을 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자료들은 삭제됐는데 이 사람은 삭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삭제되지 않은 그 자료와 함께 내가 양심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열흘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예, 사망하셨죠. 예. 예. 그 건이 굉장히 이상한데 물론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우연히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찜찜하잖아요? 내부 제보자가, 공식 제보자가 두 분이 계신 거죠. 말씀하셨던 이제 그분, 사망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요즘 뭐 인터뷰 많이 하신 김기현 단장.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합심하여 예. 폭로하자고 한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김기현 단장이 저한테 제보를 처음에 하신 건 아닌데, 군에서 쫓겨날 때는 김광진한테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셨어요. 군에서. 그리고 사망하신 그분은 이분도 민주당에다가 서류를 준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다른 곳으로 좌천이 된 거죠. 원래 사이버 쪽을 전문으로 하던 분인데 좌천이 돼서 어디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거의 한 좌천되고 한 달 이내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게 되죠. 혹시 이 사건이 수사된 적이 있어요? 아직 수사된 적이 없고 네. 사실은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몇 번 이렇게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사망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가장 큰 차이점이 국정원은 조직 자체가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인원도 그렇고 예산 자체도 전부 다 특수활동비인데 국방비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국방비는 기본 예산은 공개되는 거잖아요. 인원이라고 이런 거나. 대신 국정원이 이제 특수활동비나 정보비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본 예산을 아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할 수 있어요. 국정원과 다르게. 그래서 조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뭐 이번에 검찰 조사 보면 뭐 몇만 건, 몇천 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사이버사령부가요,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이걸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공적조서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공무원들이 상 받으려고.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뭐 장관 표창도 받고 하잖아요. 한 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 만든 공적조서에 뭐라고 써졌냐면, 원래 올해 목표가 250만 회를 하는 건데 트윗을? 여러 가지 것을 다 해가지고 사이버사령부가 250만 건을 하는 건데 280만 건을 초과 달성했다 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대통령이 뭐 독도갈 때 여론이 안 좋았던 것들도 여론으로 바꿨다, 뭐 어떤 것도 바꿨다 하는, 말 그대로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라고 하는 걸 스스로 공적조사에 증명해가지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도 군의 적폐청산위원회나 뭐 아니면 군 검찰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김광진 의원이 군 뭐 적폐청산위원 뭐 이런 거 뭐 맡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이긴 한데요. 한 번 회의가 열리고 지금 거의 한 달째 회의가 잘 안 열리고 있어가지고. 왜요?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군도 마찬가지죠. 장관, 차관은 바뀌었는데 나머지 실장들도 다 그대로고 네. 뭐 감사관도 그대로고 뭐 전부 다 그대로인 거잖아요. 공무원들을 뭐 다 가릴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런다고 갈지는 못하더라도 보직 변경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도 그대로 그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기조실장 하던 사람 기조실장 하고 감사원 하던 사람 감사실 맡고 있고 하니까 제대로 이 적폐청산에 대한 서류 보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급만 지금 바뀌고 아직 밑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죠, 지금. 아니 지금 행정부만 교체된 거예요. 입법부 교체 안 됐잖아요 지금. 네, 사법부도 사법부 수장만 교체된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스코어는. 지방행정도?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는 두 분이 나와서 해주시고요. 아직도 사실은 걔네들을 제대로 단죄하거나 수사하거나 그걸 막 시작하려는 참이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제 예, 어림없는 이야기죠. 어림없는 이야기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거 팟캐스트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자, 두 분은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사시는 모습도 옷도 항상 뭐 추리닝 뭐 이렇게 입으시고 꺼먹고무신 뭐. 사람들은 신부님을 보고 예수를 닮았다 했죠. 오랜 친구입니다. 예. 이 나라의 희망은 가난뱅이 뿐이요. 제 소망은 죽기 전에 인간 되고 싶은 거요. 시화시킨 사람이 바로 김광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 좀 하라고 나오라고 했어요. 해보세요. 지금도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사령부는 다른 군부대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계 서열의 직제가 일반적으로 뭐 연대나 사단장 뭐 이러면 사단장 위에 군단장도 있고 뭐 육참 총장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 사령관은 원스타인데 준장인데도 그 위에 상급 지휘관이 없어요. 국방장관의 직활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할인 국정원처럼 국정원이듯이. 국방부 장관의 직할이 사이버사령부다. 사이버사령부죠. 원래 사이버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문건으로 남아있어요.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령부를 독립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저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합참에서 관리했던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 바다를 지켜야 돼. 그래야 독도가 지켜지지. 해군기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당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왜 나왔어요? 제가 나온 이유는 고위당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위당직자는 원래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당직자의 대변인으로 나왔습니다. 다 대단하네. 웃는 분위기인데. 한 푼 줍쇼. 김광진 의원이 오늘 제가 특별히 초대한 이유는 옥도경, 연재욱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사이버사령부. 네, 그분들은 오늘 파파이 촬영하는 날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댓글 공작을 했고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것을 19대 국방위 국감에서 탁월하게 문제 제기했고 문제를 삼아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 진보 진영을 비하하기 위해 쓰는 단어들은 대부분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거예요. 심리전단에서.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말로의 심리전단이 아니고요. 실제로 뭐 최근에 뭐 서울대 교수 한 분이 많이 거론되기도 합니다만 사이버 사령부는 아예 공개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고 또 그중에서도 영상 편집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문가를 모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어쨌든 군인이니까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 이 문제가 좀 이슈였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해군기지를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꼭 그 해군기지와 관련한 트윗 글을 올리거나 블로그를 올릴 때는 그 바로 앞에는 독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심리학 박사들의 조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독도나 뭐 이렇게 국정원에서만 이런 짓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김관진이죠. 전 안보실장. 김관진 최고 전문가 김광진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것도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저건 사이버 사령부가. 아, 사이버 사령부가. 국군 사이버 사령부요? 아, 김광진 의원이 북한의 조커라며 패러디에서 뿌린 거예요? 예. 잘 만들었네. 국정원이 만들었던 것들에 비하면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거기서는 근데 일부러 정확하게 만들었대잖아요. 고퀄로 만들었다가 심리학자가 이 사진이 천박하면 천박할수록 그 사진의 주인공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같이 떨어진다고 일부러. 여기는 고퀄이네요. 네. 이런 일을 왜 당하셨죠? 당시? 저 옆에 백선엽 장군이라고 써지는 카드가 사진에 있는데요. 네. 법적 용어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민족 반역자였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의원직 제명안도 냈었고, 윤리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뭐 어버이연합 이런 데서 화형식도 당하고 능지처참도 당하고 다 당했던 일인데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예,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같이 동원됐던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럼 이 사진은 사이버 사령부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나요? 아, 인정했습니다. 예. 여러분 한겨레 나와 계신데 한걸레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영상으로 퍼뜨렸던 게 사이버 사령부의 문건이에요. 잘하네, 걔들.